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룸 어쿠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소프트웨어적으로 소나웍스나 뭐 ARC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담에서도 스피커 내에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RM이나 아폴로 같은 데서도 보정을 할 수 있는 마스터 EQ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고 있고, GLM이나 노이만 같은 데서 나온 스피커들은 자체적으로 보정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룸 어쿠스틱에 대한 어떠한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고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룸 어쿠스틱을 그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보정 시스템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에 논란이 많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쓰는 게 훨씬 좋긴 하다라는 결론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고, 룸 어쿠스틱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룸 어쿠스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어떤 공간의 반사음을 반사음들과 반사음들끼리의, 또는 직접음과 반사음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간섭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공간적인 음향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라서 그러니까 공간에 있다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간을 벗어나서 그냥 야외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룸 어쿠스틱에 대한 관심들이 꽤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룸 어쿠스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리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소리는 파형으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파형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앞으로만 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스피커 옆에서 가서도 우리가 소리 들을 수 있고요. 뒤에도 소리가 나고 위아래 다 납니다. 즉 소리는 구형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스피커는 방향성에 따라서 음색도 달라지고 소리의 볼륨도 달라집니다. 어쨌건 360도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벽에 반사되는 소리를 다시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게 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반사되는 소리와 스피커에서 나한테 직접 오는 소리와 같이 섞어서 듣게 됩니다. 직접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을 직접음, 그 다음에 반사돼서 오는 걸 반사음이라고 하는데, 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방에서 듣는 소리의 반사음이 절반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거고 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컨트롤하는 게 룸 어쿠스틱을 컨트롤한다 라고 보통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벽에 반사가 되는 소리가 아예 없는 곳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게 무향실이에요. 그래서 스피커들 측정할 때 보통 무향실에서 측정을 해서 우리 플랫하다 이렇게 보여주고는 하는데, 문제는 리얼 월드의 예를 갖고 와서 우리가 있는 반사가 있는 이런 세계에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게 완전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스피커를 들었는데 와 좋아 해서 그거를 사가지고 내 방에 갖고 와서 들었을 때는 또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사음이라는 거, 네, 공간 자체의 소리가 어느 방이든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외하고 공간음을 제외하고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야외에 나가서 반사가 없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잡음이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폰이나 헤드폰 자체도 또 문제가 많아요. 얘네가 재생해낼 수 있는 소리 자체가 플랫하지도 않고 유닛 자체의 어떤 한계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귀 건강에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스피커에 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사음조차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사음이 들어간 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완성된 소리란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반사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일단 반사가 되면은 소리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예, 부딪히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와 에너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간섭을 한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어떤 주파수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주파수는 내려가고 있어요.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라집니다. 상쇄가 돼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에너지가 반사돼서 오는 소리도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합쳐지면은
커지게 됩니다. 증폭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떤 주파수는 커지고 어떤 주파수는 작아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룸 모드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방 구석에 가서 듣는 것과 가운데서 듣는 것, 앞에서 듣는 것, 뒤에서 듣는 것, 서서 듣는 것, 앉아서 듣는 것, 누워서 듣는 것, 다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다 그러면 룸 어쿠스틱이 정말 잘 된 방이에요. 근데 그런 방은 거의 없습니다. 룸 모드는 보통 저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음은 계속 반사를 해가지고 이 저음 증폭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방이 작으면은 웅 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방이 웬만큼 크면 클수록 좋긴 합니다. 너무 커지게 되면은 또 공간에 대한 어떠한 부담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은 부밍이 일어나는 어떠한 저음이 점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깔끔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고음은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낮은 이런 저음들은 계속 울리게 되는데 고음, 주파수 높은 친구들은 직진성이 강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소리가 굉장히 많고요. 반사돼서 오는 소리들은 반사돼서 오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음 쪽은 오히려 다이렉트로 오는 소리를 좀 더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 크기와 조금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음만 잘 컨트롤해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깔끔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베이스 트랩을 무조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베이스 트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보시면은 저기 베이스 트랩이 양쪽에 엄청 큰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트랩을 하라는 소리는 즉 여러분들께서 룸 어쿠스틱을 전혀 안 해도 되느냐? 아니다.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정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많은 회사들이 보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운드 보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보정을 할 수 있으면은 어떤 게 좋아지느냐? 주파수 자체가 평탄해집니다. 즉, 내가 정해놓은 위치에 앉아서 들었을 때 전 대역의 주파수가 어디 하나 튀지 않고 고르게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정말로 다른 데 가서도 튀는지 안 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소리가 길게 늘어지는 걸 잡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소리의 디케이, 그러니까 감쇄되는 시간 자체를 줄여주진 못해요. 방이 울리는데 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잔향의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정 시스템을 100%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잔향이 가장 많은 거 뭐? 베이스라 그랬죠. 저음. 그래서 베이스 트랩은 꼭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반사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1차 반사음을 줄이기 위해서 1차 반사가 되는 구간, 보통은 이제 스피커 저 뒤쪽 그리고 스피커 옆쪽 여기를 가장 많이 체크합니다. 거기다가 흡음재만 발라도 소리가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고 나서 보정을 돌리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정 시스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하는 게 좋다. 지금 RME에서 나온 룸 EQ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룸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피커 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제가 쓰고 있는 저 제네렉 GLM 같은 것도 있고 이번에 아담에서도 A 시리즈들은 뒤에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웍스에서 작업한 파일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어서 룸 보정을 바로 모니터 스피커 안에다가 내장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스피커들의 어떤 트렌드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는 음악을 만들 때 대부분 스테레오 작업을 했어요. 지금도 스테레오 작업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모 회사의 어떤 서라운드 룸을 한번 가봤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룸을 가봤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제대로 해외 뮤지션들의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된 곡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해야겠더라고요. 네, 정말로 돌비 애트모스에서 나오는 소리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공간을 활용해서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레오에서 공간이라 말하는 그 공간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내 앞뒤 위 아래 이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간에 그냥 빠뜨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걸 그러면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가? 네, 느낄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엄청 밀고 있는 에어팟 있잖아요. 큰 거. 예. 에어팟 프로인가? 그 에어팟 맥스구나. 예, 그 녀석. 그 녀석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에어팟들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헤드폰으로 들으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입체감을 들을 수가 있고 방향성도 확실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존의 어떠한 스테레오 믹스는 무대에 있는 어떠한 뮤지션들의 퍼포먼스를 내가 본다라는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한다라는 개념으로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돌비 애트모스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커가 엄청 많아집니다. 네. 돌비 애트모스가 9.1.4 되면은 말 그대로 스피커가 14개가 되는 거예요. 14개가 뿜어내는 소리가 위상이 다 틀어질 겁니다. 이걸 보정할 수 있는 거 아날로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로 보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래서 다들 스피커 회사나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 회사나 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룸에 대한 보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소프트웨어 보정 중에서는 소나웍스가 거의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GLM 시스템, 제네렉에서 만든 거, 그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나웍스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아담에서 나온 스피커 시스템,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대중화가 많이 된 것 같지는 모르겠고 디락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트리노바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 있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만 트리노바는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몇 가지 시스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소나웍스나 다른 게 아니더라도 룸 어쿠스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 그 다음에 룸 어쿠스틱 보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룸 어쿠스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